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022년에 임신재 교수님의 동물행동 및 생태학 연구실로 석사과정을 진행할 예정인 17학번 고현규라고 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계기, 일단은 저는 이 학부를 지원할 때부터 야생동물 분야를 전공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동물생명공학 전공에 진학을 했었고, 알아본 결과 국내 야생동물 분야에 대해서 학부과정이 제대로 설립되어 있는 대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야생동물 기관들이 대학원 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어차피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또 저희들한테 공부를 요구하거든요. 아무래도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는 게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위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억지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더 공부해서 제가 원하고자 했던 야생동물 분야로 진출을 하고자 굳은 마음이 생겨서 거리낌 없이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표, 일단은 학부 과정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업에 열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열중한 학업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바로 연구 설계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쪽 분야는 특히나 로우 데이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야외로 나가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더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동물 중에서도 특히 포유류 쪽에 관심이 많아요. 포유류 중에서도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식용목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동물들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따고 싶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석사 과정은 일단 석사를 따고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대학 생활 중에 필요한 키워드 3가지. 어려운데, 일단은 첫 번째는 학업이겠죠. 학점이 높으면은 전혀 불리할 게 없어요. 오히려 학점이 낮으면은 나중에 타대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진출할지 모른다고 하셔도 학점이 높으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학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활동. 어떤 활동이든 좋아요. 과 생활도 될 수 있고, 연합 동아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앙 동아리도 괜찮고요.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번에도 과 생활 덕분에 알게 된 선배들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된 선배님들도 계시고,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도 저는 선배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배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다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가 연결을 해주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다 연락하는 방법들이 있고, 연락을 한다고 선배들이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나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는 후배들이 있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학업에만 너무 치중해서 학교를 보내지 마세요. 결국에는 사회생활도 배울 수 있는 곳이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손해볼 게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 번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소리인데, 과CC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죠. 특히 과CC 같은 같은 과끼리 사귀는 경우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조심하세요.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대외 활동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안에서 후회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뮤지컬 동아리도 한번 해보였을까 싶기도 했었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은 저는 해외 봉사를 못 가봤던 게 좀 많이 후회가 돼요.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이랑 아직까지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활동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 그 활동을 다녀왔고, 또 해외 활동이라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큰 스펙이면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이 활동을 가고 싶다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1, 2학년 때 그 활동이 열렸을 때 다녀오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저는 꼭 베트남 해외봉사 반드시 한번 가보시기를 권장드려요. 대학원 꿈나무들한테 한마디. 진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특히나 교수님 컨택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저도 어디 연구실을 가야지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우고 해서 가장 좋은 대학원이 여기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곳을 반드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높은 수준의 대학교라고 해서 그 연구실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연구를 그 연구실에서 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는 중심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대학교임에도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른 높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보다 성적이나 업적이 더 좋으신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야생동물 분야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실을 반드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간절한 만큼 여러 활동을 하면서 찾다 보면은 답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교수님과 컨택을 할 때도 이 친구는 다른데 라고 교수님들이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대학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간절하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Trust yourself.